네, 자 이번 시간 전산회계 2급 제 94회 기출문제 풀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론 시험부터 먼저 할 거고요. 이론 시험 볼 때도 프로그램은 설치하시고 자 수험번호 22, 1, 5개, 5,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설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요. 감독관 확인번호 7920, 7920번. 자 시험 보러 갈 때 프로그램 다 설치되어 있는데 감독관 확인 번호만 안 불러줍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지 못하도록 자 그런 다음에 감독관 확인 번호 불러주면 바로 이론 시험부터 시작입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다음 거래를 보고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로 옳은 것. 자 토지 1억 원을 구입하고 자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취득세 50만 원과 함께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토지라는 자산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제 비용, 취득세, 등록세 한 번만 내는 겁니다.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매년 내죠. 그거는 비용으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지만 이거는 자산에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분개를 한다면 차변에 토지 자 1억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럼 당좌이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대변에 당좌이금이란 자산 감소 그러면 1억 50만 원. 자 그러면 요거는 자산이 증가 자산 증가 요거는 자산 감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비용이 발생 요거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로 인식을 하면 요거를 선택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반드시 자산을 취득할 때는 들어간 재비용, 취득세, 등록세처럼 한 번만 내는 것들은 전부 다 여기다 더한다는 거. 뭐 운반비 같은 것도 전부 다 더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자, 다음 중 회계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 회계를 하는 목적은 개인 회사는 뭐 큰 영향이 없지만 주식회사, 우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그 회사들은 투자자들이 수천만 명이죠. 그러면 주주들한테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뭐를? 그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러한 재무제표를 공시, 네이버 금융에 가보면 다 공시되어 있습니다. 공시를 안 하거나 또 회계감사 받은 거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올리지 않으면 상장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자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거 회사의 일정 시점이 재무상태를 파악한다. 요거 재무상태표죠. 그 다음 회사의 일정 기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나오고요. 경영성과를 측정한다. 수익과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익계산서를 말하는 거고요. 자, 4번 먼저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 재무제표 요거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채권자, 주주, 그 다음에 거래처. 자,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자, 주식을 투자하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 내가 이 주식을 살까 말까. 그리고 유용한 정보. 네이버에 금융에 가보면 거기 재무제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맞고요. 근데 3번 종업원이 실적을 분석하여 근무 태도를 평가한다. 이거 인사평가죠. 인사평가는 대외비입니다. 이거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회계 파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커다란 회계의 전체적인 목적 설명에는 어긋난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이 잔액이다. 상품은 얼마인가? 자, 여기 보시면 개발비부터 쭉 해서 상품 이게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약간은 응용했는데 그러면 자산 총액에서 부채,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자, 요 각각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마이너스 하면
자본이 됩니다. 이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자산만 우선 찾아볼까요? 개발비 자산입니다. 받을럼 자산, 요거는 부채죠.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하고 같은 걸로 보라 그랬습니다. 부채가 되고요. 선급금, 먼저 지급한 돈, 계약금 준 거.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 감소 아닌가요? 뭐 그런 이거 돈 계약금 줬는데 안 주면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예요. 안 주면 사기죄로 고발해야죠. 자산이고요. 그럼 자본, 요거 자산. 대여금 빌려준 거, 상품까지 해서 자산입니다. 근데 상품을 뺀 나머지 자산이 다 더하면 얼마예요? 예, 상품을 뺀 나머지 147만 원입니다. 현재 147만 원. 자, 그 다음에 부채, 단기 차입금, 미지급 비용, 외상매입금 3개 더하면 자, 부채 총계 121만 원, 121만 원. 그 다음 자본, 예, 자본금 하나입니다. 전산회계 2급은 자본금 하나뿐이고요. 개인기업이니까 1급 넘어가면 자본이익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등에 뭐 나눠집니다. 자, 뭐 지금부터 벌써 그거 알 필요는 없고요. 50만 원. 자, 근데 요거는 상품 제외입니다. 상품이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자산은 몰라요. 현재는 전체가 얼마인지는 부채 121만 원, 121만 원은 자본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죠. 121만 원 더하면 171만 원이 됩니다. 171만 원. 자, 그러면 요 147만 원. 자, 상품을 제외한 자산이 147만 원인데 자, 요거는 상품을 포함한 전체 자산은 171만 원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품을 뺀 147만 원을 빼면 나머지가 뭐예요?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빼면 얼마예요? 24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응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4만 원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재무제표에 대한 게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가 아닌 것. 자, 대표적인 게 재무상태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주주 변동사항, 자본 변동표. 또 없는 게 손익계산서가 없고요. 그 다음 또 주석이 없습니다. 이렇게 5개를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주기, 얘가 일단 정답은 되지만 주기와 주석이 뭐가 달라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어 교과서 옛날 참고서에 보면 쭉 가다가 그 옆에 괄로에서 설명이 보충되어 있는 거 있죠. 괄로 이렇게 넣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기라 그럽니다. 주기, 주석 그러죠. 주석은 별도의 부연 설명을 별도로 해놓은 겁니다. 아니면 숫자 1번 해놓고 밑에다가 장황하게 설명이 쫙 들어가거나 내용이 많고 뭐 표도 들어가고 하면 별도로 뒤에다 따로 별책 부록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주석입니다. 그래서 주석은 이러한 재무상태표 4가지 재무상태표에서 설명하기가 힘든 그러한 첨부 서류 또는 내용이 있을 때 별도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감가상각 방법은 뭐 어떻게 선택했다든가 또는 뭐 회계 추정 뭐 그건 너무 어렵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최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이 물적 분할하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뭐예요? 재판이 벌어졌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판에 들어가서 SK 이노베이션이 뭐 1조 원 주겠다. LG 화학은 안 돼. 3조 원 내놔. 그래서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미국에서 물건을 못 팔도록 10년간인가. 자, 이러한 것들은 주석사항에 재판을 진행 중일 때 표시해야 됩니다. 또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 뭐 화재가 났을 때 그거 대손충당금 설정 이런 것 때문에 한 거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주석. 주기는 그냥 쭉 가다가 옆에 괄로에서 뭐뭐임 이렇게 표시한다든가 짧게 설명을 단 거는 주기. 자, 요거는 별책 부록입니다.
그래서 주기는 재무제표에 안 들어가고 근데 주석은 그 중요성이 있어서 재무제표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최근 출제 경향 중에 요 거래 추정하는 것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외상매출금에 대한 계정기입이 설명으로 틀린 것. 외상매출금 계정이 있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자산입니다.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외상매출금이 줄어든 거, 요거는 외상매출금이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거래가 있으면 이런 거래가 있으면 그다음 분개를 하죠. 분개한 다음에 이렇게 각 계정에 전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분개로 전환해서 보면 거래가 눈에 조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론 강의할 때 엑스맨 놀이해라. 자, 어떻게 하냐면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왼쪽으로 보내서 그러면 분개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요것부터 한번 볼까요? 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얘를 요쪽으로 보내면 자, 이쪽에 뭐 상품 매출 400만 원이 들어와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얘는 대변이고 요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차변이 되는 거예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 이거 어떤 경우에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고 차변에 있다는 건 자산이 증가. 외상 매출금이 생겼네. 왜? 상품을 팔아서. 그러면 2월 11일 거 볼까요? 상품을 40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이 분계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자, 그 다음 2번 두 번째. 자, 얘는 오른쪽에 있어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엑스맨.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3월 5일. 자, 얘가 왼쪽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얘가 차변이 되고 이 계정 과목은 대변이 되는 거예요. 차변에 받을 넣으면 50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있다는 건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죠. 외상매출금이 왜 감소했을까? 이 차변에 받을 넣으니까 받을 넣음이라는 자산이 증가. 어음을 받은 거예요. 외상값을 수금하러 갔더니 돈이 없으니까 어음으로 일단 드릴게요 해서 어음 받은 겁니다. 그러면 3월 15일 거 한번 찾아볼게요. 3월 15일 3월 5일이죠. 5일. 3월 5일 상품을 5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거래처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받다. 자,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요 뒤에는 맞아요. 대금은 거래처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증가는 맞는데 지금 매출한 거예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외상값이 줄어든 거. 외상값을 어음으로 받은 거래죠. 매출이 아니고 매출하려면 아까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대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것. 일단 정답은 되고요. 자, 이번에는 5월 11일 거 보겠습니다. 하는 김에 대손충당금 70만 원. 자,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차변에 돈이 들어오거나 뭐 어음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대손충당금? 이거 부도가 나서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상값은 없어지고 어쩔 수 없죠, 뭐. 대손충당금 설정해 놓은 거 쓴 겁니다. 그래서 5월 11일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 70만 원에 대해 회수 불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보통예금 이쪽으로 가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거는 보통예금이나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죠. 차변에 있으니까. 자산 증가. 왜? 외상값 수금한 거. 그래서 거래처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맞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무릉은 단기 차익 목적으로 남양전자 주식 1000주를 6만 원에 그러면 얼마예요? 6천만 원? 예. 취득했으며 매입했으며 취득 시 거래 수수료 5만 원이 발생했다. 여기에 함정을 파놨습니다. 자, 자산을 취득할 때 모든 자산은 들어간 제 비용은 다 자산에 더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 하나, 얘만 아닙니다. 주식 사는 거는 회사의 기본적인 영업이 아닙니다.
그 회사의 기본은 물건 팔아서 이익 보는 건데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단기 차익, 요즘 뭐 주식들 많이 하죠. 법인도 그 주식회사에서 여윳돈이 있으면 은행에 예금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주식을 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살 때 거래 수수료가 있으면 요 수수료는 근데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개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영업의 비용 코드번호 984번 K대 프로그램 기준으로 984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교재의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 취득 시 처리한 주식이 계정은 당좌자산에 속한다. 단기 매매 증권 차변에 이거 분개 한번 해볼게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 1000주 6만 원이니까 6천만 원이죠.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별도로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 자 5,000원 요거 코드번호 984번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뭐요? 이에 대한 매입했으며 뭘로 줬다는 말은 없죠. 자 그러면 뭐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면 보통예금 회사 통장에서 뭐 샀겠죠. 예, 5,000원.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취득 시 처리한 주식의 계정, 요 단기 매매 증권, 요거는 당좌 자산에 들어갑니다. 단기니까 요거 맞는 말이고요. 취득 시 발생한 거래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 984번 영업의 비용으로 비용에 속한다 맞고 취득한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 예, 단기 매매 증권 처리한다 맞고요. 취득 시 처리한 주식 계정이 취득가액, 주식 요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은 6천만 5천원이다? 아닙니다. 6천만 원입니다. 수수료 비용은 따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물론 대변에 뭐 대금 지불한 게 6천만 발음도 어렵다. 6천만 5천 원이다 하면 그건 맞는데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7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해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기말, 매출 애누리, 매입 재비용,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액, 단기상품 매출액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그 나중에 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밑에 빈 공간에 이 공식을 빨리 쓰세요. 쓴 상태에서 계산을 풀어나가는 게 정확합니다. 4개 다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급한데 쓸 수 있으면 쓰고요. 자, 우리가 구할 건 요 매출 총이익입니다. 그러면 우선 순매출액은 뭐예요?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의 애누리액 뺀 거죠. 총 매출액 어디 있나요? 아, 상품 매출액 1,600만 원 있습니다. 1,600만 원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의 애누리 자, 요거 뺍니다. 매출 애누리 75만 원. 얘를 75만 원 빼요. 그러면 자, 순매출액이 나옵니다. 1,500 얼마가 나오죠? 자, 1,525만 원. 1,525만 원. 자, 순매출액 1,525만 원 나왔고요. 마이너스 매출원가입니다. 자, 매출원가를 구하려면 다시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해줘야 되는데 기초상품 재고액 600만 원. 자, 여기다 적어 놓겠습니다. 플러스 자, 순매입액 요 계산해야죠. 단기상품 매입액 710만 원에서 매입 재비용, 매입 시 운반비 요거는 더해줘야죠. 그러면 플러스 25만 원. 자, 요건 더해주고 마이너스 매입 환출매 애누리. 매입 애누리면 매입 할인. 예, 66만 원. 요거는 빼줘야죠. 마이너스 66만 원. 그러면 순매입액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구한 순매입액은 669만 원. 669만 원. 자, 순매입액 669만 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예, 여기 있습니다. 310만 원. 310만 원. 그러면 매출 원가가 나오죠. 그래서 구한 매출 원가는 959만 원. 959만 원. 예.
그래서 여기다가 959만 원. 자, 하면 예,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매출 총이익 해서 566만 원. 66만 원. 예, 여기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됩니다. 요 매입 재비용 이런 거 더해 주는 거 요것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고 자, 이제 8번입니다. 자, 재고자산이 단위 원가, 단가 그러죠. 우리 시중에 쓰는 말로 단가, 가격, 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단가 결정하는 방법은 자, 단가는 자, 우선 요 개별법 제품 하나하나별로 관리해서 단가를 정하는 방법. 자, 그다음에 선입선출법 대표적인 게 보통은 다 선입선출법 하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죠. 그다음에 반대가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다음에 이동평균법.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총평균법. 자, 요렇게 해서 단가 결정 방법은 요 방식. 앞에 이론 강의에서 제가 1시간에 걸쳐 설명을 했죠. 그다음에 얘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에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2급에서는 안 나오다가 요즘은 2급에서도 간혹가다 나오는 게 요 생산량 비례법,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이런 것들이 요즘 간혹가다 이론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닙니다. 4번은 감가상각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9번 문제. 자, 요거 조금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그 공식 그대로 이용하면서 이건 그냥 머릿속에서 계산하면 저도 이건 아차하면 틀려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변동이 매출원가와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 자,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원가가 감소한다. 반대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원가가 증가한다. 자, 이 공식 한번 보십시오. 기초상품 재고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 1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시험 나올 때도 꼭 이런 식으로 해요. 순매입액 100원. 가정하는 겁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5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매출원가는 60원이 되죠. 자, 60원입니다. 근데 자, 매출원가가 60원. 순매출액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매출총이익은 40원이 되죠. 그냥 가상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근데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자, 요게 50원이 아니고 10원 더 줄어들어서 40원이 된다. 그러면 10원 감소한 거죠. 요거 40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60원이 아니고 70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죠.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증가하면 50원이 아니고 60원이 됐어요. 올랐어. 그러면 더 많이 빼니까 얘는 70원이 아니고 50원이 되죠. 오히려 10원 줄어들었습니다. 자, 기말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매출원가는 증가가 아니고 10원 줄어들죠. 감소. 얘도 아웃이고. 자, 그 다음 2번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자,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감소한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50원으로 줄어들었죠. 10원. 그럼 60원이 아니고 얘가 50원이 돼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50원이 됩니다. 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 총이익은 증가한다. 틀렸죠? 그러면 이제 뭐 요거 무조건 답이 나와야 되겠죠. 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자, 40원입니다. 40원 되면 얘는 얼마가 돼요? 60원이 아니고 70원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죠. 얘가 60원이 아니고 70원이 됐어요.
70원이 되면 얘는 얼마가 돼요? 자, 30원이 되죠. 30원. 줄어들었죠? 자,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감소 10원 줄어들면 결과론적으로 매출 총이익은 감소한다. 이제야 맞는 게 나왔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어려운 듯, 쉬운 듯 하면서도 이거 조금 아차하면 실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식 써놓고 여러분 금액 대입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0번 문제. 자, 다음은 비품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비품이 처분 가액은 얼마인가? 취득가액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누계액 지금까지 낡은 거 자 빼니까 현재 가치는 70만 원짜리입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장부가액이라 그럽니다. 장부상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니까 취득한 금액도 기록돼 있고 지금까지 낡은 거 그래서 빼니까 현재 가치 장부가액 70만 원인데 근데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 소질 이걸 판 거예요. 팔았는데 30만 원 손해를 봤다 그랬습니다. 처분 손실. 그럼 얼마에 팔았다는 거예요? 30만 원 손해보고 팔려면 마이너스 30만 원 하면 40만 원에 팔았다는 소리가 되죠. 40만 원에 판매하면 30만 원 손해본 거예요. 70만 원 장부가액으로 팔아야 처분 이익도 처분 손실도 없는 건데 싸게 판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다음 계정 중 합계 잔액 시산표의 대변 잔액날에 표시될 수 없는 계정 계정이 포함된 항목. 자,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죠. 시산표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야죠. 시산표. 자, 여기 딱 하면 왼쪽에 자산, 그 다음 부채 자본, 그 다음에 비용과 수익. 요거는 뭐예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 밑에는 손익계산서죠. 시산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 합계액이 일치가 되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90몇 프로 이상 장부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 해서 검산표라고도 합니다. 트리얼 밸런스 이렇게 해서 자 시산표는 근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합쳐놓은 거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근데 대변 잔액 자 자기 홈그라운드 쪽에 잔액이 생겨요. 자산은 잔액이 항상 차변에 생기고 비용, 수익, 부채 자본도 항상 이거는 대변에 생깁니다. 그러면 표시될 수 없는 거, 자 여기부터 볼까요? 미지급 임차료, 미지급자가 들어가면 미지급금하고 똑같은 거로 보면 돼요. 미지급금, 아직 주지 못한 돈, 상품 위에 구입해서 부채죠. 얘는 부채입니다. 부채 대변에 대변에 표시되는 거 맞습니다. 얘는 맞고요. 자본금은 항상 대변이죠. 그래서 얘도 맞고 이자 수익 대변 맞습니다. 자, 근데 미수 수익, 미수금과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집세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거. 미수 수익, 미수금하고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얘는 자산이 되겠죠. 자산은 잔액이 차변에 남습니다. 홈그라운드가 차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이거는 제가 팁으로 요 하나 캡처받아서 풀이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다음이 각종 세금에 대한 회계 처리 중 개정 과목을 잘못 적용한 것. 자, 여기 세금들 쭉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 중에 세금이 아닌 게 있다는 소리겠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매년 납부하는 겁니다.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는 그냥 자산에 포함해요. 왜? 한 번만 내는 거고. 근데 보유 중인 건물 매년 납부하는 거 재산세. 요즘 종합부동산세 아파트 2채 이상 있으면 세금이 폭탄이 말들이 많은데 돈 벌어 쓰면 세금 내야죠. 자, 이거 세금과 공과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바로 나왔네. 이것도 세금과 공과 맞습니다. 종업원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소득세. 세금과 공과가 아니죠. 뭐예요? 예수금이죠. 이거 우리가 임시로 건강보험료 이런 소득세 월급 줄 때 원천 징수 미리 빼놨다가
뺀 나머지만 월급 주고 요 돈은 회사에서 일괄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임시로 보관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세금이 아닙니다. 회사 세금과 공과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한 거고 요거는 심부름 대행하는 것뿐입니다. 자, 국가에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 예수금은 검색해 보면요. 자, 계정과목 및 정기등록 메뉴에서 컨트롤 F 누르면 이렇게 찾기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금 엔터 치면 자,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유동부채. 그래서 세금과 공과로 하면 이건 비용이 되고요. 얘는 부채가 됩니다. 자, 유동부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 13번 문제. 다음 거래 내용을 회계 처리하는 경우 차변에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은 9월 11일 본사 영업부 김대리는 매출거래처 A사 방문 시 거래처 A사에 선물할 음료수를 구입하고 이거 뭐 많이 있는 경우죠. 거래처에 빈손으로 못 가니까 아래의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영수증 봤더니 뭐 음료수 사고 뭐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금액 9,000원, 뭐 음료수 뭐 한 박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자 분계를 할 때 차변, 그다음 대변. 자 영수증 요거 뭐 뭘로 지급했다라는 말은 없는데 뭐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 자 9,000원. 근데 차변에는 뭐예요? 거래처에 준 거는 접대비죠. 접대비 9,000원. 만약에 직원들이 마실 목적으로 사면 복리후생비가 되고요. 자, 요거는 접대비 코드번호 813번일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14번 문제. 자, 수익 비용이 이연 및 예사 요즘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이 50만 원이 산출되었다. 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 수정해야죠. 수정한 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얼마가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자 미수분 요거 결산 정리 사항 분개하면 이자 6만 원 아직 받지 못했지만 돈은 내년에 받겠지만 올해 장부에는 받은 것처럼 적어놔야 돼. 왜? 이 수익은 원래 수익이니까. 그래서 이걸 발생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이 현금주의. 가계부는 돈 들어오고 나간 기준으로 적지만 이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원칙. 돈 들어오고 나가는 중심이 아니고 이게 언제 거냐, 올해 거냐, 내년 거냐. 올해 거다. 올해 건데 아직 못 받았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보통 분개합니다. 요거. 자, 이자 수익이 발생이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분개를 하죠. 6만 원. 그 다음 미수 수익이 되죠. 차변에는 미수 수익. 요건 자산이 증가가 됩니다. 6만 원. 자, 그 다음에 임차료 미지급분. 집세를 못 줬어요. 장사가 안 돼서. 근데 주인이 뭐 그래 내년에 1월 초에 갚아라. 근데 우리 장부에는 원래 임차료는 비용인데 올해 거니까. 그러면 12월 31일 자, 차변에 임차료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변. 자, 금액 8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자, 임차료는 비용이고 아직 주지 못했으니까 자, 8만 원. 자, 그러면 봐요. 요거 이자 수익이 발생입니다. 수익 발생. 그 다음에 임차료는 비용입니다. 비용 발생. 자, 그러면 요 수정하기 전에 당기 순이익이 50만 원이었는데 자, 수익이 추가돼요. 그러면 이익이 많아져야죠. 자, 됐고요. 근데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비용은 빼야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2만 원이 더 차감이 돼서 48만 원이 되겠죠. 자,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48만 원이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당기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자 수익이 금액으로 오른 것. 자, 이자 수익, 요거 수익 항목입니다. 수익이 발생은 대변에 여기에 발생이 되죠. 자, 그러면
10월 1일 요거 아까 엑스맨 놀이 하는 것처럼 딱 해보면 차변에 왼쪽으로 가니까 차변이 돼요. 차변에 보통예금 1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이 되죠. 이자 보통예금 통장으로 10만 원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보니까 12월 31일 결산 시에 선수 수익 6만 원 해놨습니다. 얘 이렇게 가면 대변으로 가서 선수 수익이 되고 6만 원, 그리고 얘는 왼쪽에 있으니까 차변이 돼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수익이 발생, 대변에 10만 원 적었었는데 선수 수익 6만 원이 생긴다. 이자 수익 발생한 거 취소가 되는 겁니다. 왜? 요거 내년도 이자를 미리 받은 거더라. 그래서 내년 장부에 적어야 되니까 올해 장부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선수 수익 빼진 겁니다. 이자 수익. 요거하고 요거 약분되면 그럼 얼마 남아요? 4만 원. 요것만 올해 거다. 그러면 요것만 손익계산서로 가야죠. 근데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손익이라고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자, 수익 항목 쫙 있고 비용 항목 쫙 있다가 결산시 되면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만들려면 수익과 비용을 다 모아야 돼요. 자, 모아서 한꺼번에 해서 쫙 하다가 틀리면 그래서 미리 예비 소집을 합니다. 그 예비 소집이 바로 손익. 우리 수능 보러 갈 때 전날 시험 장소 가서 자기 책상 위치 다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컨닝하지 마라 잔소리 좀 듣고 오죠. 자, 예비 소집하는 것처럼 손익계산서 전 단계 손익이라는 계정, 요거를 집합 계정이라 그럽니다. 집합 손익 계정. 자, 미리 한번 다 가져옵니다. 여기 비용 다 모여, 여기 수익 다 모여 해서 쫙 계산해 봤더니 이상 없어. 그러면 그때 가서 손익계산서를 본격적으로 수능 시험 보고 이건 전날 예비 소집. 그래서 여기에 손익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손익계정으로 얘가 여기로 와요. 오고 이상 없으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이자 수익. 손익계산서에 넘어가는 이자 수익은 요것만 넘어가는 거죠.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기분것만. 예, 자, 수익 비용 이연비 예상.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고 현금과 부족 싫어하고 출제위원들은 좋아합니다. 왜? 수험생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수익 비용 이연비 예상 앞에 이론 강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반복해서 꼭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암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질문을 유튜브에 올리면 제가 유튜브까지 종종 못 가니까 질문은 네이버에 박쌤 전산에게 들어와서 여기에 각 급수별로 전산에게 이거 질문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시면 빠른 답변 들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미 10만 개 이상의 질문 답변 글들이 있습니다. 검색하면 다 떠요. 그러면 굳이 뭐 귀찮게 질문하지 않아도 뭐 현금과 부족하면 거기 다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읽으면 금방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4회 실행 파일은 이 아까 박쌤 전산회계 카페에 보면 기출문제 실행 파일에서 전산회계 2급, 1급, 세무 2급 해서 한 12년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산회계 2급 제 94회 실행 파일이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되고요. 합격률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문제가 난이도가 뭐 그렇게 어렵고 그렇다고 막 쉽게 나오지는 않고 예전 93회 정도 합격률이 나왔습니다. 뭐 한 60%대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